안녕하세요, 프롭테크 여러분. 스펙터 창업자 윤경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 저는 액센추어라는 경영 컨설팅 펌에서 커리어를 시작해서 첫 창업과 그리고 현재 스펙터는 재창업입니다. 정말 그 창업자답게 큰 훈장 하나를 얻었는데요. 저는 2015년도에 첫 창업을 해서 정말 빠르게 잘 성장한 경험도 있는데 코로나 타격을 크게 받고 대차게 망해본 적이 있는 재창업자입니다. 약 40억 원의 부채를 지고 법인 파산, 20억 원의 개인 부채로 개인 파산까지 경험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뼈아픈 이력이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걸 잃었지만 사람만큼은 잃지 않았었고요. 그 사람들, 마지막 팀 멤버들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재창업하게 된 것이 현재 스펙터입니다. 아무래도 채용을 많이 해봤다 보니까 사람 때문에 고민, 고생 많이 해봤었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러실 겁니다. 그걸 바탕으로 어떻게 정말 좋은 인재들을 알아보고 아닌 친구들은 또 어떻게 거를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지원자들의 이전 회사에서 평판을 열람할 수 있는 스펙터를 창업하게 됐습니다. 이제 4.5년 정도가 됐는데요. 이제 평판 DB, 면접 DB가 120만 개를 넘어섰고 이 데이터가 등록된 유저들은 32만 명, 그리고 월간 기업들의 사용량은 15,000건을 넘고 있습니다. 삼성, LG, 기아 같은 거대 기업부터 중견, 중소 스타트업까지 현재 약 6천여 개 기업들이 저희 스펙터를 도입해서 잘 사용해주고 계시고요.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약 110억 원 정도 로컬에서 글로벌에서 투자 유치를 진행을 했습니다. 저에 대한 간략한 소개였고요.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지금 글로벌에서는 어떤 HR 메가 트렌드들이 지금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는가,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과 우리나라 기업들은 도대체 채용하는 문화가 어디에서 차이가 나길래 걔는 그렇게 채용을 잘하고 우린 채용 잘한다는 얘기를 못 듣지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채용 트렌드들은 갤럽, 그리고 콤페리, 딜로이트 등과 같은 유수 기업들과 저희 내부의 스펙터 랩 함께 이 모든 데이터를 취합해서 뽑은 세 가지 메가 트렌드입니다. 첫 번째는 이직, 턴오버가 치솟고 있기 때문에 리크루팅의 중요성이 압도적으로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첫 번째 HR 트렌드입니다. 숫자 하나만 소개해드리자면 1140만 건, 우리나라 연 이직수입니다. 아마 많이들 이 생각하실 거예요. 왜 우리 회사는 이렇게 자꾸 빨리 나가지? 왜 자꾸 우리 회사에는 이렇게 재직 기간 짧은 사람만 지원하지? 여러분들의 회사의 얘기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트렌드고요. 우리나라의 임금 근로자가 1,800만이거든요. 근데 연 이직수가 1,140만 건이라는 건 정말 엄청난 이직수입니다. 대이직 시대이고요.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평생 직장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었었는데 이제 그 시대는 완전히 끝장이 났습니다.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장기 근속률은 우리나라가 최하위입니다. 몇 년 전에 멕시코한테 한 번 꼴찌 뺏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30년 전에 평생 직장 시절, 그때는 리크루팅보다 HRM이나 HRD가 훨씬 중요했습니다. 물밀듯이 들어오는 대학 졸업생들 우르르 뽑아서 평생 동안 안 나가니까 이들을 HRM, D를 잘하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절에는 우리의 방식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렇게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이제는 뽑으면 1, 2년 내로 다 퇴사하는 대이직 시대입니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이제는 HRD에 엄청난 에너지를 쓰는 건 사실 바보짓에 좀 더 가깝습니다. 차라리 더 잘 트레이닝되고 우리와 더 핏한 인재를 핀셋 채용을 잘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문화적 제도와 인식 모두가 30년 전 평생 직장 시절에 조금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HR 메가 트렌드는 배드 하이어, 즉 채용 실패. 이 채용 실패라는 게 엄청난 생산성의 손실을 야기한다라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라는 트렌드입니다. 생산성이라고 하면 저희 아버님께서는 오퍼레이션 컨설턴트셨습니다. 공정 효율을 시작하시던 컨설턴트셨고요. 그래서 생산성 하면 공정 프로세스, 아니면 뭐 사용 중에 우리의 업무 툴, 뭐 최근에는 소통 방식 이런 것도 생산성이다 라고 얘기하기 시작했는데요. 글로벌에서는 알고 보니
업무 툴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채용 실패하는 게 엄청난 생산성에 마이너스를 야기하더라라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미국 인사관리협회나 갤럽 등과 같은 수많은 유수 기관에서는 계속 경고합니다. 야, 채용 실패를 하면 그냥 인건비만 날리는 게 아니야. 너네 기존 팀의 퍼포먼스도 떨어지고 혁신의 속도도 떨어지고 너네 고객 경험까지 침식한다? 엄청난 거야. 조심해. 라고 계속 경고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글로벌에서는 이제 그 글로벌 채용팀에서는 과거의 채용팀의 KPI는 저 타임 투 하이어 충원 속도였거든요. 이거를 이제는 퀄리티 오브 하이어 얼마나 라이트 퍼슨을 채용하는가,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성과를 잘 내는가로 점점 바꿔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실제로 코스트 오브 배드 하이어 채용 실패 비용을 글로벌리 그 계산을 해보면 압도적인데요. 콤페리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희 스펙터랩이 수많은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이 글로벌 비용을 뽑아봤는데요. 전 세계 비용이 8.8 트릴리언 USD입니다. 제가 물리학 전공자거든요. 정말 천문학적,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트릴리언이고 한화로 따지면 약 1경원에 육박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약 200조에 육박합니다. 제가 딱 이 자리에 서기 전에 LG전자에서 오신 분을 뵀는데 최근에 그 국내에서 이름을 밝혀버렸네요. 엘모사와 이제 그 세미나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 200조 원이기 때문에 사실 국내 그 건전하게 이 채용 실패 비용을 대기업들과 함께 계산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굴지 대기업이면 그룹사 전체 채용 실패 비용이 대부분 다 조 단위로 나옵니다. 허황되게 계산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짠 그 엑셀의 수식에서 각각 항목과 가정들을 함께 잘 채워 넣으면서 요 내용을 총 추산해 보면 조 단위, 그러니까 즉 요 비용을 절반으로만 줄여도 우리는 말 그대로 영업이익 5천억이 플러스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이걸 어떻게 줄일까? 이게 저희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고민일 거고 함께 해결해 보시죠. 세 번째 트렌드는 젠 AI가 과거에는 단순히 자동화를 돕고 있었는데 그 자동화를 넘어서서 이제는 HR 전역에 있어서 적용되기 시작했다라는 점입니다. 자동화뿐만이 아니고 상상이 되시는지 AI가 인재를 선별하는 데 관여하고 그들이 입사해서 어느 팀에 배치할지, 그리고 그들의 업스킬링을 돕고, 그리고 그들의 퍼포먼스 평가를 하고, 저 임원이 이제 리타이어한다, 누구를 승계시키지? 라는 거에까지 AI가 관여하기 시작한다? 엄청난 이제 변화이고 다가올 미래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심지어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이런 HR 그 젠 AI 시대에 저희의 HR 영역도 대비를 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세 가지 HR 트렌드를 말씀드렸고, 그래서 오늘의 본론인 도대체 빅테크 기업들과 우리나라 기업들의 채용 어떤 문화들이 다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채용은요 크게 두 개로 나뉩니다. 전반전은 소싱, 10,000명의 지원자를 모으는 게 소싱이고요. 여기서 10명을 뽑아내는 10명의 파이널 멤버들을 선별해내는 것이 셀렉션입니다. 전반전과 후반전. 사실 거의 대부분의 HR 업체들은 이 소싱 쪽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아는 사람인 잡코리아, 원티드 등과 같은 많은 기업들이요. 스펙터는 처음부터 이 셀렉션 영역에서 사실 시작을 했죠. 그들과 당연히 경쟁하고 싶지 않았고요. 원티드 이복기 대표님과도 꽤 친한 사이라서 그 시장에 처음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소싱 관점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채용만을 전담하는 팀 규모, 이 사실 채용팀이라는 게 우리에게는 아직도 어색합니다. 구글의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구글의 혹시 인사팀 규모가 몇 명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구글의 인사팀 규모. 네, 구글의 인사팀은 3,000명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이 3,000명 중에서 채용을 전담하는 팀이 몇 명일까요? 보통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HR팀에서 채용을 같이 겸임하는 구조가 아주 흔합니다. 그런데 구글의 채용팀은 이 3,000명 중에 무려 2,500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마 구글 기사를 보시다 보면 채용을 담당하는 팀의 수백 명이 현재 레이오프 됐다라는 기사가 최근에 있거든요. 2,500명이나 되니까 수백 명을 레이오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엄청난 그 2,500명이 전 세계 링크드인을 뒤지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최고의 인재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연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은 지금의 구글인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회사가 하나 있는데 쿠팡입니다. 쿠팡이 약 3,000명밖에 안 되던 시절, 로켓 배송도 아직 안 하던 시절, 그때 쿠팡은 이 채용이라는 게 생각 경영의 레버다라는 것을 당시에 김범서 의장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야, 이거 서치펌도 필요 없고 이거 워킹 안 하고 우리가 직접 꾸려서 직접 하자 라고 해서 3,000명밖에 안 되던 회사가 당시에 200명에 육박하는 채용만을 전담하는 팀을 꾸렸었습니다. 여기에는 인사를 하던 분들을 여기에 어사인한 게 아니고요, 각계 비즈니스의 리더들을 어사인했다고 해요. 사실 저기에서 리소스 빼기가 정말 아쉬울 수 있잖아요. 그런 팀들, 그런 분들을 빼서 야, 이게 지금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최전선이야. 그래서 이제 채용팀을 빌드업하게 되었고요. 이 두 모두 전사 비중, 그 전사 규모 대비했을 때 1.5%, 쿠팡은 당시 7%에 육박하는 엄청난 비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쿠팡, 구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빅테크들은 채용을 아웃바운딩 게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즉 채용은 우리가 기다린 게 아니고 당연히 먼저 가서 인재한테 러브콜 날려야 되는 거 아니야? 가 기본이고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아직도 인바운딩, 채용은 인바운딩이다라는 마인드셋에 아직 우리는 좀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채용은 회사가 갑이지, 우리가 공고를 내면 지원자는 지원하고 내 앞에 와야지 라는 이 인식이 아직 있거든요. 근데 과거의 평생 직장 시절에는 지원자들이 신입이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습니다. 그래야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정말 뛰어난 경력자들을 우리는 잘 데려와야 되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 창업자로서 우리가 공고를 냈으면 지원자가 라는 이 생각이 아직도 조금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깨부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채용은 회사가 갑이다 라는 이 생각을 깨부시지 않는다면 뛰어난 지원자들은 결국 그들에게 먼저 다가온 우리의 경쟁사에게 뺏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세 번째는 1대1 심층 면접과 3다대다 면접인데요. 이 또한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 저희의 대기업, 중견기업, 많은 고객사분들의 면접 행태를 보면 아직도 대부분이 90% 이상이 다대다 면접을 보고 계십니다. 이게 사실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30년 전 평생 직장 시절에는 정말 수십만 명의 대학생들을 면접을 봐서 뽑았어야 됐으니까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대이직 시대에 좀 어울리지 않는 건데요. 저는 첫 직장이 글로벌 회사였기 때문에 당시에 액센추어 입사할 때 2011년도에 제가 취준생이었습니다. 그 시절에 이제 면접을 볼 때 회사와 아마 1대1로 약 6차까지 인터뷰를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거기에는 1시간 동안 진행이 됐고 1대1로, 즉 회사와 제가 약 6시간가량 대화를 나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소위 얘기해서 뻥을 칠래야 칠 수 없었고요. 저의 밑장을 다 털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가진 면접을 녹음하고 분석하는 제품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사분들과 함께 이 데이터를 함께 분석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최근에 이 분석을 함께 진행한 고객사들이 꽤 있는데요. 저희가 분석해 본 바, 정말 저는 입사할 때 6시간 동안 회사와 대화를 했잖아요. 우리나라 중견 대기업에 지원하는 지원자들이 평균적으로 면접에서 발화할 수 있는 평균 시간이 8분 41초입니다. 평균적으로 보통 2차례 면접을 보거든요. 그러면 16분, 약 17분 정도 그 지원자가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과연 17분만으로 그 지원자의 본질을 알 수 있을까요? 물론 정말 쉽지 않을 거고요. 이게 또 저희 빅테크 기업들과 우리의 차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구조화 면접, 무구조화 면접인데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구조화 면접은 면접을 아주 치밀하게 계획해서 전략적으로 잘 본다. 이게 구조화 면접이고요. 무구조화 면접은 그 반대입니다. 구글의 사례를 먼저 들어보자면, 구글은 각 라운드별로 테마를 명확히 정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은 사실 이거를 하고 있는 기업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1차 면접에서 1차 면접 인터뷰어들은 들어가서 프로블럼 솔빙, 문제 해결력만 증명해. 너네들 들어가서 컬처핏 쓸데없는 거 얘기하지 마. 두 번째, 니네 인터뷰어들은 리더십만 검증해.
세 번째, 자 컬처핏만 검증해. 이런 식으로 면접을 설계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블럼 솔빙을 검증하기 위해 어떤 질문을 해야 되지? 라는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1차 인터뷰어들은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의 면접 형태를 저희는 이 면접 프로세스 컨설팅도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면 사실 이 구조가 잡혀 있는 회사는 토스, 쿠팡 몇 개의 기업을 빼고는 사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만 조금만 개선하면 우린 정말 라이트 퍼슨을 뽑을 수 있고요. 또한 그들은 하이어링 커미티가 존재합니다. 구글과 아마존 모두 비슷한 구조인데요. 저들은 바 레이저. 우리는 면접관들이 괜찮은데 뭐 뽑을까 하면은 뽑히거든요. 혹은 누가 아무도 반대 안 하면 뽑히기도 해요. 거기에 이제 임원이 반대 안 하면 뽑힙니다. 하지만 구글과 아마존에서는 저들이 외부의 인원이거든요. 다른 팀의 선임 매니저가 참석하기도 하고, 아마존은 바레이저라는 아예 직책이 존재합니다. 저들이 면접에 함께 들어와서 저들이 생각하는 이 바를 넘지 못하면 절대 채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채용의 기준만을 가지고 타협하지 않는 담당자가 있다는 거죠. 그럴 정도로 저들은 치밀하게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많은 라운드별로 그런 띠이 없기도 하고요. 검증한 걸 또 묻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꼭 검증해야 될 걸 빠뜨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면접 중에 아직도 하지 말아야 될 질문을 많이 하고요. 대표적으로 결혼은 하셨나요? 아내분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부모님께서는 이거 안 할 것 같잖아요. 저희는 면접 분석해서 이제 하지 마세요라는 요 데이터도 같이 드리거든요. 아직도 정말 많습니다. 국내를 꽤 대표하는 대표적인 대기업, 중견기업임에도. 근데 그게 뭐 지금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인지하고 그 데이터를 주세요. 우리 개선하려고요. 라고 대부분 하시거든요. 그렇게 개선해 나가면서 우리나라의 채용 문화는 점점 발전할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워크 샘플 테스트. 사실 스트럭처드 구조화 면접 안에 포함된 개념이긴 한데 제가 따로 뺐습니다. 워크 샘플 테스트도 사실 이걸 진행하시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이건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우리나라 면접에서 아주 흔하게 진행되는 거, 딱 레주메를 펼쳐놓고 자네 여기서 뭐 3년 있었네, 여기서 이걸 했네, 이거 어떻게 했나. 보통 이력서 기반의 질문을 80% 이상으로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컨설팅을 준비했던 취준생이었기 때문에 면접 준비를 엄청나게 철저하게 했습니다. 컨설팅에 먼저 간 선배들이 목 인터뷰를 엄청나게 봐주고요. 그래서 엄청 트레인된 상태에서 면접장에 들어가거든요. 제 레주메에 대해서는 단어 하나만 얘기해도 쭉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럴 정도로 면접 준비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면접 준비를 열심히 한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와, 물론 성실성의 차이는 보일 수 있겠지만 진짜 이 사람의 문제 해결력을 볼 수 있나? 그러기 어려워요. 그래서 워크 샘플 테스트는 진짜 이 사람이 입사해서 맞닥뜨릴 바로 그 업무 시나리오를 케이스로 내주고,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제가 사례 하나를 가져왔는데, 요건 이제 구글 테크 기업들에서 보통 쓰는 사례입니다. BD, 사업개발, 구글의 BD 포지션에 지원을 했는데, 자, 당신이 BD로 들어왔어요, 구글에. 근데 너가 제휴하면 우리 제품을 훅 붐업시킬 수 있는 하나의 제휴처를 찾았어. 근데 그것 때문에 제품을 바꿔야 되는데 PM이 절대 안 된대. 내년에나 갖고 오래. 자, 너는 얘를 어떻게 설득할래? 라는 게 이제 사실 흔한 워크 샘플 테스트의 케이스거든요.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AI 면접관 긴 제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워크 샘플 테스트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의 샘플 중에 하나이고요. 제가 실제로 제품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이 질문을 받았고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구글의 스트롱 하이어 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오늘은 프롭테크 자리잖아요. 그래서 프롭테크 공유 오피스 아니면 이제 부동산 중개 플랫폼이다라고 했을 때 이걸 중개하는 매니저를 채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고객이 문의가 왔어. 고객의 문의가 왔는데 강남역 도보 5분 거리고 1,000만 원에 월세 80만 원 매물을 찾고 있다. 가능하냐? 근데 여기에 이제 허들을 하나 드리는 거죠. 자, 이렇게 고객이 문의를 했는데 우리는 그런 매물이 없다. 그 매물을 찾으려면 최소 월세가 100까지는 돼야 된다. 그 예산에 맞추려면 15분. 요런 우리는 한계를 갖고 있는데, 자, 당신은 이제 어떻게 여기에 대응하시겠습니까? 이 고객에게. 원래 여기서 정석으로 하려면
답변하는 메일을 작성해 보라고 현장에서 해도 됩니다. 그러면 사실 어떻게 이 사람이 라이팅하는지까지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최적인데 구두로 하셔도 됩니다. 그럼 분명히 답변들이 갈릴 텐데요. 좌측처럼 답변하는 사람도 있고요. 우측도 있을 겁니다. 보시면 바로 느낌이 오시겠지만 왼쪽에 말씀을 하신 분들은 그냥 고객의 문의를 차단해 버렸어요. 그리고 사실 기분도 조금 나쁩니다. 하지만 B는 우리의 한계를 명확히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어떤 대안이 있고 여기서 이제 사진과 많은 것들도 요청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이어나가고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대화를 이어나가는 게 보입니다. 이 두 명의 지원자가 이렇게 답변을 했다라고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100이면 100 오른쪽을 채용하실 겁니다. 이게 워크 샘플 테스트의 케이스들이고요.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제가 실제로 저와 인터뷰를 진행할 때는 제가 딱 그 전주까지 고민하던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바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인터뷰 이분들은 아예 겹치는 질문을 받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리고 굉장히 제가 그때 어려운 고민을 하던 시기면 어려운 질문을 받기도 하시고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들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 6번째는 면접 라운드 수입니다. 빅테크들은 평균 5에서 7회, 국내는 사실 3회까지 보시는 기업들 그렇게 많이 못 봤고요. 대부분 2회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발화 평균 시간 8분 41초, 여기는 평균적으로 1시간 정도의 인터뷰를 보기 때문에 저 배수까지 곱하면 회사와 지원자의 접점은 압도적인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레퍼런스 체크, 요건 저희 전문 영역이긴 한데 실제 미국 기업들 보면 87%의 채용 건수에 모두 다 레퍼런스 체크, 백그라운드 체크를 진행을 합니다. 진행만 하고 끝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약 30% 정도는 사람을 떨어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데이터 기반으로 증명된, 채용에서 모험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런 트렌드들이 있고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빅테크 기업들과 우리나라 기업들의 차이들, 몇 개의 뾰족한 부분들을 뽑아봤고요. 전 세계에서 인재 검증 정확도가 가장 높은 기업 어딜까요? 이거는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네, 구글입니다. 이거는 GPT도 구글이라고 얘기하고 제미나이도 구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들은 과연 몇 %로 인재 예측 정확도가 도대체 몇 프로나 되는데, 이건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결론 내리기로는 약 70%, 70에서 72%. 70%라는 얘기는 저 사람을 뽑으면 쟤는 정말 베스트 퍼포머야, 굿 퍼포머야, 제 1등, 2등, 3등, 5등, 6등을 맞출 수 있는 정확도가 72%라는 겁니다. 그래서 꽤 높은 편이고요. 이 동일한 기준으로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이 예측 검증 정확도를 분석해 보면 평균적으로 20에서 40%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구글은 정말 전 세계 최고의 채용 문화를 가진 기업이 맞고요. 구글의 인사총괄이었던 라즐로 북은 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좋은 데이터를 사용하면 운의 비중을 줄일 수 있다. 채용이라는 거는 많이들 운에 기대실 때가 있거든요. 그건 저도 가끔 그렇습니다. 좋은 사람이길 바래, 이런 마음을 가끔은 갖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이 좋은 데이터를 사용하면 운이 아니고 데이터 기반으로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스펙터는 그동안 평판이라는 걸 정말 고도화시키면서 많은 데이터들을 고객들과 시장에 제공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한 명당 4.8개의 평판을 보유했고 그 평판을 작성하는데 보통 1시간씩 걸립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여러 각도로 분석해서 보여드리다 보니까 데이터가 정말 방대해졌어요. 그런데 저희는 또 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이런 방대한 데이터를 드리고는 있는데 과연 고객의 진짜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나? 그게 아니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드린다고 해서 시장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시장의 문제는 그래서 얘를 뽑아 말하거든요. 저희가 고객분들과 얘기할 때 제일 많이 듣는 거, 알겠고요. 그래서 얘를 뽑아요 말아요. 스펙터 의견 뭐예요? 이 말씀 제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offer or not, 이게 정말 시장의 궁극적인 문제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는 딱 1분만 저희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3주 전에 지원자의 합불 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테오라는 AI 기능을 출시를 했고요. 이 테오는 참 재밌게 움직입니다. 지금까지는 결국 사람들이 해왔던 업무인데요. 테오에는 처음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회사의 인재상, 그리고 JD,
이 데이터가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야 태호가 우리 회사는 어떤 인재를 원하고 이 포지션은 어떤 포지션이구나. 소개팅을 해줄 때 너의 이상형은 뭐야? 를 먼저 물어보는 주선자가 좋은 주선자잖아요. 그걸 먼저 물어보고요. 그 다음부터는 지원자들의 데이터가 들어가는데 이력서가 들어가고 각 라운드별로 모든 면접들이 녹음돼서 들어가고 평판들이 들어가고 그 외 많은 추가 정보들이 들어갑니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아와 저 웬디 황이라는 지원자의 핏 데이터는 37%라는 과거에 아무도 하지 못했던 채용의 데이터화를 저희들이 제품화하였습니다. 그래서 37%면 좀 낮죠. 그러면 이 친구는 불합격이라는 판정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저 37%가 왜 37인지 어디에서 가점이 됐고 감점이 됐는지 세부 내용들을 모두 데이터화하여서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인재상과 채용 공고가 들어가고 이력서를 넣으면 이력서 스크리닝부터 시작되는데요. 그래서 저희 많은 대기업분들은 이력서 스크리닝부터 태호를 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서류 데이터가 들어가면 67.4, 그 다음에 평판이 들어갔더니 높아졌고 면접 데이터가 들어가니까 더 높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데이터는 저희의 채용 사례인데요. 굉장히 아름답게 그래프가 올라갔잖아요. 88.3이어서 당시에 근데 저희들이 오퍼를 했던 분이 3분이 있었어요. 면접 때는 모두 훌륭하셨는데 60대, 70대, 80대라는 태호 스코어를 받으신 분들이었는데 실제로 저희는 검증을 해봤죠. 과연 이분들이 입사해서 어떨까. 근데 저 60%를 받으셨던 분은 수습을 탈락하셨고요. 두 번째는 조기 퇴사, 그리고 세 번째 분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우 이사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역대 88.3점은 최고의 태호 스코어였었고요. 네, 산 증인을 모셔왔으니까 저기 초록색 와이셔츠를 입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시장에 런칭을 하기 위해서 5개 대기업분들과 15,000명에 대한 데이터를 함께 분석하면서 93.7%라는 저희 어큐러시 예측 정확도를 검증해냈고요. 구글의 70%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라고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짧게나마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서 채용의 트렌드들과 빅테크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문화의 차이를 알아봤는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저들은 빅테크니까 너무 앞서가는구나. 저걸 어느 세월에 다 하지? 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희 스펙터도 우리나라 기업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저희는 빅테크 기업들과 우리나라 기업들의 저 채용의 갭들을 줄이는데 기술로 그 갭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함께 미국 못지않은 그 갭을 줄여봤으면 좋겠고요. 여기 계신 모두 오늘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 따뜻한 연말연시 그리고 내년에도 성공적인 성장과 채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